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심은 내년 트럼프 2기 출범 시작부터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다음 달이죠. 다만 오히려 일각에선 집권 이후에는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플랫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그건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 내각은 대충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출범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1월 20일이죠. 뭐 1월 2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호무역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지금 관세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주제를 미국과 중국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중국이 에 부과하는 관세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취임 전에 이 공약에서 이 중국의 어떤 10% 이상의 추가 관세를 계속 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중국 쪽에서의 10%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 쪽으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매긴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멕시코와 좀 캐나다 쪽에서도 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 기억나시나요? 2018년에 좀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관세 폭탄을 매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전 세계 경제가 그 약간 휘청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주식시장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됐을 때는 제가 보면은 어떤 이제 중국 쪽의 1차적인 겨냥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차례차례 올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이 미국의 어떤 동맹국인 그 동맹 국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뭐 관세 공격을 뭐 피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 멕시코 쪽에서의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수출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쪽에서의 그 타격은 분명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제가 유통업종에 대한 얘기하면서 월마트 얘기를 많이 네. 했었어요. 그 월마트 얘기했었는데 미국이 중국 쪽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의 안에 있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이 정책 공약을 실현 뭐 어떤 그 방향성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강도로 이 부분을 실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쪽에서의 뭐 관세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 성장률에 대한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거라고 좀 예측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가 트럼프 이 관세 정책으로 봤을 때도 이 전 세계 GDP가 높게 그러니까 해마다 본다고 하더라도 1% 초반까지 최대 높게 잡아서 그 성장률이 뭐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경제 타격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됐잖아요. 네. 됐으니까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뒀었지만은 이 미국에 뭐 몇십 년 전에 뭐 몇백 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항상 이제 경제 어떤 부채 뭐 대공황 이런 거 왔을 때도 1차적으로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세금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관세 인상을 공약했고 추가적으로 10%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중국 규제,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는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 이익의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 흐름이 좀 가파른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장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액체뿐만 아니라 뭐 D램, 장비 쪽 다 합친다고 하면은 최대 1위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그 조치 뭐 HBM으로만 좀 지금은 좀 국한을 좀 했지만은 우선 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규제 대상 품목에 뭐 어닐링 장비도 그렇고 애칭 장비도 그렇고 모두 이제 뭐 또 관련 기술 같은 경우가 미국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봤을 때도 HBM에 대한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다 이제 미국 쪽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부 지금 HBM을 중국에 납품을 하고 이게 있거든요. 저사양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그랬었지만 여러 이제 미국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수출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부도 미국과 면밀히 지금 대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이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굵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혜는 맞다라고 판단돼요. 장비 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굵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한테는 특히 이제 중간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우선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은 좀 미국 그 유럽 쪽에서의 반도체 기업도 납품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오는 그 상황 그 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반도체 장비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가안보 쪽에서의 미국이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먼저 좀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들은 지금은 약간 좀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질문 드려볼 텐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분석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직까지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또 이제 뭐 그 업계 뭐 관계자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매출액에 대한 뭐 기존에 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되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 의 마지막 어떤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받아서 이 부분도 어떻게 풀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선은 매출 성장에 대한 제약 우려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술력을 좀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좀 약간의 우려감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번에 수출 제한 쪽에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이 CXMT 이쪽이 약간 좀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출하는 기업, 그 중국의 4대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CXMT인데, 이쪽이 이번에 리스트 쪽에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당장의 어떤 매출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 중국 매출 쪽에서의 하방은 분명히 지금 그 하방은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온 다음에 뭐 여러 좀 외부적인 변화도 있겠지만은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은 좀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당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 본토 쪽에서의 뭐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공장을 짓는 부분, 또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을 짓는 부분에 따라서 이 수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많이 좀 이 틀려진다는 것 자체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공장 많이 짓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왔었던 어떤 중국과의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또 이런 같은 매출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어가려고 한다면은 뭐 이 공장에 대한 짓는 부분부터 뭐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근간으로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아서 후순위로 좀 많이 좀 그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